딸 눈치 본다고 임플란트 못해. 고기도 못 먹는 82세 정순이. 선자의 이야기. 82세 정순이 그리고 그녀의 딸. 정순이는 올해 82이다. 예전부터 치아가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젊을 땐 대충 버텼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 그 버팀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가 하나둘 빠지고 결국 지금 남은 건 두세 개뿐이다. 그래서 틀니를 했다. 근데 아는 사람은 안다. 틀니라는 게 그거 딱 끼운다고 음식이 뚝딱 씹히는 게 아니다. 겉도는 그 플라스틱 덩어리가 잇몸을 긁는다. 상처가 생기면 열이 나고 피가 배어나고 그 순간부터 밥은커녕 물 마시는 것도 고역이다. 나이 들어 못 먹는다는 건 곧 체력의 몰락이다.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못 올라오는 가파른 내리막이다. 내 눈에 비친 정순이는 참 바보 같다. 우리 시골에서 치과를 가려면 버스나 택시를 타야 한다. 맞다, 불편하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나도 견적을 받았을 때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큰 돈이었다. 그래도 나는 부산까지 내려갔다. 시골에서 와서 자주 못 옵니다. 치료 횟수 좀 줄여주세요. 선생님께 사정하며 최선의 계획을 짰다. 시간이야 꽤 걸렸지만 지금 나 오돌뼈도 씹어먹는다. 그 행복 해본 사람만 안다. 근데 정순이는 가기도 힘들고 딸이 난리를 친다. 엄마 다 늙어서 뭐 하려고 고생해. 그래서 그냥 틀니 끼고 산다. 아니 딸이 정순이 인생 살아주나? 지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식 눈치나 보고 사냐고. 내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사실 정순이는 딸을 잘 돌보지 않았다. 막내 동생들이 태어나자 친정에서 딸을 맡아 키웠단다. 그래서일까? 그 딸은 엄마에 대한 정이었다. 아니 여타 못해 거의 없다. 엄마가 밥도 못 먹고 기력이 빠져가는데도 한 번의 치과 치료조차 막아선다. 냉정하다 못해 잔인하다. 그렇다고 딸이 무슨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아니다. 정순이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은퇴하고 세상을 떠난 뒤 연금이 꽤 나온다. 그 돈? 딸이 내가 관리하게 하고 가져갔다. 정순이 손에 쥐어주는 건 쥐꼬리만 한 용돈뿐. 그 용돈으로 병원 다니고 먹고 있고 남는 돈이 없다. 이게 과연 자식 도리인가? 나는 자식이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 손에 쥔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햇반 들고 세계여행을 다녔다. 같이 가던 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엔 못 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가본 나라가 40개는 된다. 베를린의 겨울바람, 터키의 향신료 냄새, 노르웨이의 끝없는 해질녘. 그게 다 내 추억 속에 살아있다. 돈이 썩어나냐며 시골 사람들이 떠들어댔지만 난 내 인생이 중요하다. 정순이? 딸이 집 떠나면 고생한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갔다. 유일하게 가본 곳이 제주도, 그게 전부다. 나는 묻고 싶다. 부모가 자식 말을 꼭 들어야 하나? 나이 들면 내 인생은 자식의 소유가 되는 건가? 내가 돈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정순이의 지금 모습은 나한텐 두려움 그 자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식이 없는 사람보다 더 외롭다.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다. 정순이 얘기를 들으며 나는 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 거다. 그리고 이 말을 혹시라도 지금 틀니가 아파도 참고 있는 여행 가고 싶은데 자식 눈치만 보는 하고 싶은 걸 포기한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는다. 지금이 아니라면 평생 못한다. 자식이 뭐라 하든 남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 거다. 정순이의 이야기. 딸이 허락해야만 사는 엄마. 나 정순이. 올해 82. 내 인생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시키는 대로만 살았다 할 거다. 어렸을 땐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젊었을 땐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라. 내가 순종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세상 사는 요령이었다. 하기 싫은 거 적당히 빠지고 굳이 나서지 말고 시키면 하는 척만 하면 세상이 얼마나 편한데.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애써봤자 누가 알아주나? 힘만 빠지고 몸만 고장나지. 우리 시댁에 제사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었다.
다른 며느리들은 미리 가서 새벽부터 장 보고 나물 다듬고 전 부치고 상 차리고 그 난리 법석을 다 치더라.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이 둘째였다. 굳이 내가 가서 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늘 미리 안 갔다. 시간 딱 맞춰서 음식 다 하고 상 차릴 때쯤 남편이랑 갔다. 밥 얻어먹고 상 치우는 거 조금 거들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끝. 미련하게 뭐하러 일찍 가? 일찍 가서 죽어라 일하는 사람들 나한텐 그게 참 불쌍해 보였다. 결국 그 수고 아무도 안 챙겨준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땐 아들 하던 시절이었다. 아들들은 내가 끼고 키웠다. 근데 딸? 솔직히 정이 별로 없다. 막내 동생들이 태어나고 정신없을 때 친정에 맡겨서 키웠다. 그렇게 크다 보니 서로 부드러운 정 같은 건 없다. 이 나이 돼서 이가 이 모양이다. 두세 개 남았나? 틀니를 해봤지만 해본 사람은 안다. 끼우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그거 잇몸 다 까지고 피 나고 상처 생기고 열 나고 치료를 하자니 아프고 안 하자니 못 씻고 나도 가끔은 한번 제대로 해볼까 생각했다. 근데 그때마다 귀에 맴도는 말이 있다. 엄마 뭐하러 고생해.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대로 살아. 그 말 내 딸이 한 말이다. 그 애는 내가 고생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오래 살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같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은퇴하고 죽었다. 연금이 꽤 나온다. 근데 딸이 그걸 내가 관리해 줄게 하면서 다 가져갔다. 매달 용돈은 준다. 그것도 쥐꼬리만큼. 엄마,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돈 쓸 데가 많아. 그 말이 참 서럽다. 나는 아들한테는 미안해서 손 벌리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 딸 눈치 보면서 산다. 그 애는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늘 체크한다. 오빠들 줄 거라고 나중에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내가 가진 거, 내가 쓰는 건 생각도 안 한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다 애들 줄 재산 만들려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다고 딸이 완전히 나쁜 애만은 아니다. 어렸을 때 못 받은 사랑을 아마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은 걸 거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내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숨 쉬고 사는 동안의 삶까지 다 빼앗아 가도 되는 건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럼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안 가? 나? 그냥 편하게 살다 가려고. 병원 가면 처음엔 고치려고 애쓰지만 그게 다 고통이다. 차라리 조금 덜 먹고 살겠다.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한 번도 내 뜻대로 산 적이 없다.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남편이 시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슬쩍 빠지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거다. 기억 속에 남는 게 없다. 여행? 추억? 그런 건 사치였다. 내가 가본 데라고는 제주도 한 번. 그마저도 딸이 결혼하기 전에 가족끼리 간 게 전부다. 다른 친구들은 해외며 국내며 온갖 데를 다 다녔더라. 나는 그냥 집, 시장, 시대, 노인 일자리.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다. 이제 내 앞에 남은 건 길어야 몇 년. 그래서 더더욱 나는 몸 안 쓰고 마음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가려고 한다.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 거다. 마지막이라도 즐겨라.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라. 근데 나는 안다. 그렇게 애써봐야 나한텐 남는 게 없다는 걸. 그건 젊었을 때 제대로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정순 엄마 딸 명예 이야기. 엄마를 기다리다.
서러움만 자란 딸. 내 이름은 엄마가 지어줬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며 나를 안아준 건 1년에 한 번뿐이었다. 내가 2살 때 엄마는 나를 친정집, 그러니까 외할머니 집에 맡겼다. 오빠 둘은 엄마랑 살았는데 나만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할머니가 네 엄마는 바빠서 그래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알았다. 나는 매일 저녁 골목 끝에서 엄마가 오길 기다렸다. 그 시간은 늘 헛수고였다. 하루는 담 너머로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렸다. 쯧쯧 딸이라고 버린 거지 뭐. 아들들은 끼고 살면서.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지만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유난히 컸다. 어릴 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줌마 말이 너무 맞았다. 엄마는 나를 버린 건 아니지만 나를 키우지도 않았다. 1년에 한 번. 진짜였다. 엄마는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딱 1년에 한 번 왔다. 명절쯤에 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사탕을 한 봉지 주고 다음날 아침엔 또 사라졌다. 그 사탕이 다 녹아 없어질 때쯤 나는 또 엄마를 기다렸다. 할머니는 내 엄마가 공장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 하셨지만 거짓말이었다. 엄마는 자기 몸 아까워 노동 따위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고생 중에 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학교 들어가면서 드디어 엄마랑 살게 됐다. 그날은 인생에서 제일 설렜다. 이제 매일 엄마 얼굴 보겠구나. 매일 같이 밥 먹겠구나.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한 말은 오빠들 밥 차려라. 동생 봐라. 너는 여자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내가 엄마한테 들은 첫 번째 지시였다. 그때 느낀 허탈함과 서러움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오빠들은 공부만 하면 됐다. 방에 틀어박혀 책을 보거나 친구 만나러 나가면 엄마는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줬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을 등에 업고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했다. 오빠들이 시험에서 조금만 잘 봐도 엄마는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용돈을 줬다. 나는 성적이 올라도 그래도 넌 시집만 잘 가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말뿐이었다. 엄마는 오빠 둘 다 대학까지 보냈다. 등록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까지만 보내주겠다고 했다. 엄마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여자는 많이 배워서 뭐 하냐. 초등학교만 나오면 됐지. 그 말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는가? 나는 죽어도 공장에 가기 싫었다. 그래서 며칠을 울고 밥도 안 먹고 학교 교무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 붙잡고 매달렸다. 결국 엄마가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 후로 엄마는 지금까지 말한다. 내가 너 고등학교까지 보냈잖아. 마치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이제 나는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있다. 엄마는 혼자 산다. 치과 치료를 받고 싶은지 요즘 자꾸 이가 아프다고 말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 아깝다. 그 돈이면 차라리 나한테 주고 가라고 하고 싶다. 그래야 내 어릴 적 서러움이 조금이라도 사라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씁쓸하다. 엄마는 나를 딸로 대했을까? 나는 엄마를 진짜 엄마로 여겨야 할까? 결론도 해답도 없는 마음. 가끔 엄마가 애틋하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 그래도 어릴 적 나를 버리고 차별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다. 그때 못 받은 사랑이 평생 마음 한구석을 비워둔 채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건 그냥 상처다. 아물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그리고 아마 끝까지 그럴 거다. 나는 어릴 적 엄마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오빠들과 비교당하며 차별 속에서 서러움만 쌓였다. 지금도 그 서러움은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결국 사랑받지 못한 시간은 아무리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런 엄마와 딸의 거리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